그럴 때 이제 안심통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럼 안심통장을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서 한 거는 압류를 못 한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후에 잘 살면 너무 좋죠. 근데 진짜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나중에 뭐 만약에 파산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압류라는 이 무서운 단어가 떠오르는데 혹시 연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파산이라 하면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냐 지역가입자냐, 자영업자.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이제 파산, 도산 가게가 개인적으로 또 파산, 개인 파산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회생제도가 있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기본적인 금융자산은 다 이제 압류 대상이 되는 거고 연금 수급권의 경우에도 이제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돼요? 국민연금이랑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그 소득이 노후에 이만큼은 보장해야 돼서 준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압류 대상이 아닌 게 맞다라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빼주도록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이 국민연금 계좌를 할 때는 수급 계좌를 정해 놔야 돼요. 어느 계좌로 이거 받을 거예요? 그래야 국민연금공단에서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안심통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럼 안심통장을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서 한 거는 압류를 못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잘 몰라서 일반 계좌에다가 내가 해놓은 거예요. 이런 걸 몰라서. 그러면 일반 계좌는 당연히 돈 있네 해가지고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취소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압류 명령 취소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번거롭죠. 안심통장을 해놓고 거기서 하시는 게 낫지. 일반 계좌 갔다가 다시 또 막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그래서 취소 신청을 해서 그걸 받아서 하는 게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하시고 안심통장 기억해야겠어요. 근데 그 한도는 있는 거예요. 그 현재 안심통장에서 그 185만 원까지 월 185만 원까지만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넘어서는 거는 이제 안심통장이 아닌 별도 계좌로 해서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185만 원까지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가 현재로는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래서 그 안심통장을 왜 185만 원을 한도로 했을까? 그걸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 이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별도 계좌를 만드는 정도까지의 상황에 가시는 분들은 매우 드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 국민연금 수령할 때 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짧게는 10년 아니면 길게는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망하실 때까지 계속 받으시는 거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물가가 나중에는 또 이게 또 오를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의미 없는 금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왜냐면 정해져 있는 금액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노후에 내 연금은 정해져 있고 이거는 약간 불안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물가 연동 조항이 있는 거예요. 자, 내가 100만 원씩 받게 돼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상황은 그런 일이 올까? 상상이 힘들지만 뭐 2차 대전 후에 유럽이라든지 남미 같은 나라, 남미 같이 통화 가치가 불안하고 그 위기가 자주 발생하고 이런 나라들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율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0%다. 그러면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얼마까지 못 써요? 50만 원까지밖에 실질 구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게. 그러면은 100만 원이 얼마짜리가 된 거예요? 50만 원 가치가 된 거죠. 그 물가 상승률하고 내가 받게 되는 실질 가치는 반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오른 만큼을
얹어줘야 되는 거죠. 3%가 올랐다. 그러면 103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50%가 올랐다. 그러면 15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는 돈이. 그럼 국민연금 그렇게 해주느냐? 해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처음에 내가 이제 받게 되는 시점, 처음에 내가 받는 금액,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받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내가 이제 60세 또는 이제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이제 수령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딱 이제 수령을 하려고 그래요. 야, 당신은 이제 수급권자예요. 내년부터 받아요. 그럼 이제 1월 달부터 당장, 그러니까 만 나이니까, 그러니까 1월 몇생이면 그때가 딱 만으로 해서 돌아가니까, 그부터 이제 만 나이가 딱 된 데부터 이제 매달 받을 거 아니에요? 금액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금액을 이제 정해가지고 사람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려주느냐? 그때 그 평균 소득을 만드는데, 그 평균 소득에 일정률을 곱해서 하는데, 그 평균 소득에 뭐가 들어가냐면, 현재 그 납입하는 사람, 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들어가고 있고, 내가 낸 돈, 내가 30년 동안 냈다고 쳐요. 그럼 30년 동안 낸 돈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30년 전의 돈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를 계산을 해줘요. 그럼 30년 전에 낸 돈, 20년 전에 낸 돈, 10년 전에 낸 돈이 똑같이 100이라고 쳤을 때 그 가치가 똑같을까요? 다르죠. 과거, 오래전에 낸 돈일수록 그거의 현재 가치는 더 높아져야죠. 왜요? 그 사이에 뭐가? 물가가 계속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 계산을 매년 합니다. 그 계산을 매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부터 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2021년이잖아요. 그러면 30년 전에 했다면 91년에 처음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91년에 처음 낸 돈의 가치가 현재로 하면 얼마냐.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걸 계산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게 4.365배. 4.365배로 해서 계산해줘. 그러면 그거를 다 그럼 4.365배, 3점 몇 배 이렇게 쭉 해줘 온 거고, 그 올해부터 받는다고 계산했으니까 작년에 낸 거는 딱 1로 되는 거고, 그걸 다 더해요. 그런 다음에 30년으로 나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낸 돈에 내 소득 일정 비율을 내니까 그거에 평균 낸 거, 평균 소득이 나와요. 그 값하고 지금 내고 있는 분들의 평균 소득 두 개를 합산해서 나눠요. 두 개를 평균 내요. 포인트는 뭐냐? 내가 얼마 받을지가 내가 과거에 낸 금액이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때 영향을 미칠 때 그거를 명목 금액으로 하지 않고 현재 가치로 해준다. 그동안에 물가 상승한 거를 해서 현재 기준으로 내가 낸 거를 카운트 해준다. 이전에 내가지고 낸 거가 증식된 거는 운용의 관점이고, 내가 받을 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받을 때는 그냥 물가 상승률만큼은 커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을 해서 계산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내고 계신 분들의 소득 평균, 내가 과거에 내가 낸 거의 평균, 두 개를 다시 평균 내서 그 값의 일정 배수로 곱해서 내가 매달 받는 그런 방식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물가 상승이 어떻게 돼요? 내가 받기 직전까지의 물가 상승이 모두 다 반영이 돼요. 그래서 받기 시작해요. 내가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1년이 지났어. 내년이 됐어. 근데 그 사이에 올해 또 물가가 어떻게 돼요? 또 오르겠죠? 그게 얼마야? 1%가 올랐네? 그러면 거기에 다시 내년도 스타트할 때 1%를 가산해줘요. 그러면 계속 그 가입 기간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수령해서 사망할 때까지 모든 물가가 어떻게 돼요? 다 연동이 돼서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가 부분에 있어서 실질 구매력 관점에서 손해보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사적 연금은 없어요.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금의 기본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